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2019 수능 특강 영어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는 그저 과정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중간하게 싸우다가 지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싸운 자에게는 나름 만족할 만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도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분위기, 심경 추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 어떻게 접근한다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일단 앞부분을 읽고 선택지를 가서 우리가 소거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어떤 분위기나 심경에 대한 노골적인 단서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노골적 단서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바로 정답을 골라보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엑서사이즈 1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이요. just as 주어 does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as가 참 뜻이 많아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좀 힘듭니다. 그죠? 자, 이때 just as라고 하는 건요. 꼭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가 그러하듯이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쌤, 근데 여기서요. 그러하다라는 게 어떠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하다라는 것은 뒤에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자, 우리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대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형이 그러하듯이 나도 참 많이 먹어 라고 했을 때 네 형이 그러하다라는 건 어떠하다는 거예요. 많이 먹듯이 나도 많이 먹어. 많이 먹는다라는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대동사를 쓰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She sits at the piano. 그녀가 피아노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끝난 줄 알았는데 뒤에 ing 분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와서 붙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분사 구문. 근데 분사 구문은 얘기만 들어도 막 머리가 아프죠. 해석이 너무 여러 가지로 돼서. 근데 다행인 거는 이렇게 뒤에 가서 붙는 분사 구문의 해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뭐 하면서 아니면 그래서. 네, 여기서는 하면서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In the twilight. twilight은 해질녘 황혼이니까 황혼 무렵에 노래를 하면서 피아노에 앉아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 좋죠. 자, 그 다음에 in glancing from her to the portrait 이란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in ing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뭐뭐 할 때 아니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뜻이고요. glance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from her 그녀에게서 to the portrait 그 초상화로 이렇게 힐끗 시선을 옮길 때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주어 have been lighted 그랬는데 빈 PP던, 빈 PP던, 비 PP던 비동사랑 PP가 만나면 하여간 수동태고요. 해석은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light는 빛을 비춰주는 거니까 have been lighted라고 하면 빛이 비춰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 이렇게 지금 덩그러니 와서 붙었는데 얘도 PP예요. 쌤, 그러면 have been PP have been PP 이렇게 쓰기 좀 그래서 그냥 have been을 지금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아요. 그럼 얘도 been PP니까 수동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shadow는 그림자를 드리우답니다. 그러면 have been shadowed는 뭐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어요? 그림자가 드리워지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우리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 다 치웠으니까 한번 지문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Just as her brother does. 그녀의 오빠가 그러하듯이. Sarah는요, as 덧붙였어요. 우리 전치사 명사는 일단 이렇게 묶어볼게요. To her own grace. grace라고 하는 건 우아함이죠. 자신의 우아함에다가 the sweet memory. 그 도로시 여사의 달콤한 기억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 문학적인 글이라 확 와닿진 않지만 이 서술하고 있는 어조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쌤 지금 봤더니요 뭐 우아하다, 달콤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걸 봐서는 지금 그 분위기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쵸? 이제 플러스 쪽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 문장 볼게요. She glides like a sunbeam. 글라이드는 이렇게 샥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햇살처럼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어디로? Through that quiet house. 그 조용한 집으로 싹 미끄러져 들어가서 in winter. 겨울에도요. She makes summer. 여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뭘로요? With her presence. presence라고 하는 것은 존재 이런 거니까 자신의 존재로 여름을 만들어냈대요. 세상에 지금 우리 이 강의 찍고 있는 날씨가 막 지금 영하 16도이래요. 엄청 추워요. 자, 근데 이 겨울에 존재만으로 여름을 만들어냈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따뜻한 온기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죠. 벌써 게임 끝난 것 같은데 선택지 잠깐 한번 볼까요? 1번 analytic and critical. 지금 뭔가 분석적이고 비판적입니까? 비판적이지 않고 아주 지금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랬죠. 2번 solemn and serious. 굉장히 엄숙하고 심각한 분위기입니까? 아니요. 플러스 지금 좋다니까요 분위기. 3번 logical and persuasive. 논리적이고 그리고 설득하는 그런 류의 글입니까? 논리적으로 쓰여 있지 않죠. 문학적이에요. 4번이요. admiring and respectful. admiring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막 우러러 보는 거. 그 다음에 respectful이라고 하는 거는 존경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 그래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선택지 4번 괜찮네요. 5번 한번 봅시다. subjective. 주관적이고 and suspicious. 이건 의심하는 건데. 전혀 지금 맞지 않죠. 그래서 딱 두 문장 읽었을 뿐인데 답 4번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안 읽거나 빨리 읽거나. 계속 가볼게요. She sits at the piano. 자, 그녀가 피아노에 앉아 있을 적에. 자, 근데 우리 뒤에 가서 이렇게 붙은 ing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분사 구문이고 하면서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Singing in the twilight. 그 해질녘의 노래를 하면서. 혹은 stands, 서 있기도 했어요. 자, 뭐 하면서요? leaning against the Venus. lean against가 이렇게 기대는 거니까 이 비너스 상에 기대어서 서 있을 적이에요. 자, 근데 이 비너스 상은 in the corner of the room, 그 방의 구석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답니다. 어쨌거나 얘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간에 얘는요 present herself more gracefully. 원래 present라고 하면 이렇게 제시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제시를 하는데 우아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우아해 보였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앉으나 서나 굉장히 우아했다고요. 지금 우아하다, 뭐 이런 따뜻함 이런 게 계속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Then in glancing. 자, 그러다가 이렇게 시선을 옮길 때, in ing 때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어디에서? From her, Sarah에서 to the portrait. 자, 그 gentle, 온화한 도로시 여사의 초상화로 시선을 딱 옮겨봤을 적에 you feel,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The long years between them. long years니까 그 긴 시간들, 세월들이잖아요. 그들 사이에.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그쵸?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세라와 그리고 저 초상화 속의 인물인 도로시와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그 오랜 시간이요. 이것이 have been lighted. 빛이 비추어져요. 뭐에 의해서? By the same sparkling grace. sparkling이라고 하는 건 막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 반짝거리는 우아함에 의해서. 그리고 shadowed, have been shadowed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뭐에 의해서? 똑같이 pensive smile, 이 수심 어린 그 미소에 의해서요. 뭔 말이야. 번역 다 하고 뭔 말인지 모르면 안 읽은 거랑 똑같잖아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우아함에 의해 빛이 드리워지고 똑같은 수심 어린 미소에 의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밝은 면, 또 어두운 면 이런 것들이 일치하더라. 둘이 참 닮았구나라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둘 사이에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요? For, 왜냐하면 쌤, 얘 전치사 아닙니까? for 뒤에 덜렁 명사만 나오면 전치사고요. for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을 경우엔 얘를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This is but one Sarah. 그러나 한 명의 Sarah? 이상하죠. but 뒤에 역시 마찬가지 덜렁 명사만 나왔다.
이럴 때의 but은요. only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유일한 한 명의 Sarah이자 또 한 명의 Dorothy이기 때문이에요. out of all, 그 모든 것들 중에서 out of all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들 중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in the world,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수없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의 Sarah, 한 명의 Dorothy고 그 둘은 그렇게나 닮아 있더라. 오랜 세월의 간극이 존재함에도 그 이야기였다고요. 뭐 멋지게 표현했지만 정리하자면 이렇게 간단해요. 세라에게서 느껴지는 그 우아함, 그게 초상화 속 인물에게서도 느낄 수 있는 우아함이고 둘이 참 닮았네요. 그런 점에서 뭐 그 이야기였고 뭐 역시 나올 만한 부분은 어법성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죠. 대동사로 쓰인 부분이나 in glancing, 쳐다봤을 때라고 해석되는 부분이나 have been pp에 해당하는 표현 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챙겨두시면 큰 어려움 없는 지문입니다. 괜찮죠? 잘했습니다. 이 초상화 속 인물이랑 닮았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랑 완전히 정말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책상을 이렇게 보는데 흑백 사진이 한 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언제 흑백 사진을 찍었지? 라고 하고 자세히 보니까 우리 엄마 젊었을 때 사진이더라고요. 아마 이 둘은 모녀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닮은 구석이 많은 두 사람인가 봅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 지문입니다. 엑서사이즈 2번에 우리 요 정도만 정리하고 지문 들어갈 겁니다. 일단은 내 이미지니까 image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전치사 of를요. 이렇게 등호로 바꿔서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한번 할게 보세요. 어떤 이미지냐면 receiving an Academy Award, 아카데미 상을 받는 그 이미지, 상을 받는 그 이미지, 이것이 kept coming up. keep ing는 계속 뭐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뭐라고요? 계속 뭐뭐하다. 그 이미지가 계속 떠오릅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네 번째 문장 한번 보세요. Thank A for helping me overcome writing anxiety 그랬는데 이 표현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help가 목적어 뒤에 이렇게 원형을 쓰면요. 해석이 뭐라고 되냐면 목적어가 원형하는 것을 돕다. 다시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목적어가 원형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overcome writing anxiety, anxiety가 불안이니까 글쓰기 불안을 극복하게끔 돕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맨 지문 끝에서 위로 세 줄 올라가 보세요. Making this script possible. 이거 사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make 뒤에 목적어, 그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얘를 뭐라고 해석해라? 뭐뭐 하게라고 해석해라. 그래서 이 대본이 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은 그냥 표현이죠. OA to B. A는 B 덕분이야. A는 B 덕택이야. 이렇게 해석되는 구문입니다. 뭐 요 정도 사전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지문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가볼게요. It was a brilliant afternoon. 아주 화창한 오후였어요.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warm and sunny, 따뜻하고 해가 나는 날이었다고요. 수자는 walked all the way home. all the way는 내내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니까 집까지 계속 걸어갔습니다. 잠깐. 마침표일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요. 뒤에 ing 분사로 시작하는 구문 분사 구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분사 구문이 뒤에 가서 붙으면 뭐라고 해석될 때가 많다고요? 하면서. 자, 얘가 집에 걸어가는데 뭐 하면서? Thinking about the script. 대본 생각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투부정사는 이렇게 수식. 이제 시작할 대본을 생각하면서 걸어간 겁니다. 자, 하지만 the image, 그 이미지가요. 어떤 이미지예요? 아카데미상을 받는 그 모습이 kept coming up,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over and over는 반복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반복해서 계속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가 떠오르더라는 거죠. Even though, 비록 she didn't believe it, 그거를 믿지는 않았어요. 내가 진짜 아카데미상을 받겠지라고 믿은 건 아니에요. For a minute, 잠시라도 그렇게 믿은 건 아니지만 그 이미지가 계속 떠올랐어요. 자, 하지만 이 urgently란 친구는 had seemed so sure, sure가 확신하는 이런 뜻이니까 꽤나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아카데미상 받는 이미지 상상하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조금만 더 보면 정답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Whom should I thank? 내가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지?
Do I want to thank shelter? 아, 내가 shelter한테 감사를 해야 되나? for는 이유의 전치사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his confidence in me. confidence, 뭐 자신감, 믿음 이런 뜻입니다. 아, 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날 믿어줘서 얘한테 감사해야 되나? 감사의 이유가 하나 또 있죠? for helping me. 또 나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나? 아까 help 목적어 뒤에 원형 쓰면 목적어가 뭐 하는 걸 도와주다 그런 의미라고 했었잖아요. 내가 글쓰기 불안을 극복하게끔 도와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자, 잠깐 그만 읽을게요.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카데미 상을 받으면 수상 소감에서 누구한테 고맙다고 하지? 얘한테 고맙다고 할까? 쟤한테 고맙다고 할까? 혼자 그냥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행복한 상상. 그러면 선택지에서 한번 골라봅시다. 1번, calm and relieved. 아주 차분하고 그리고 relieved.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막 들떠 있어요. 상 받는 그 상상에. 2번이요. frustrated and angry. 굉장히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예요. 3번 indifferent and bored. 굉장히 무관심하고 지루해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상 받는 상상인데 4번 puzzled and frightened. puzzled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거고 frightened는 겁에 질려 있는 거고 이거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완전 땡. 5번 excited. 굉장히 들떠 있고 anticipating, 뭔가 막 기대에 차 있고 이거네. 정답 몇 번? 5번. 사실은 더 읽을 필요 없죠. 그쵸? Do I want to thank Dana? 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데이나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할까? 자, 이유가 뭐예요? For always being available. availa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용 가능한이란 뜻인데 사람한테 available이라고 할 때는 그쵸, 항상 나를 만나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용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항상 만나준 거에 대해서 데인한테 감사를 해야 되나? 자, 누구로서요? As my trustful reader. 내가 믿을 만한 독자로서 항상 곁에 있어준 거에 대해 데이나에게 감사해야 되나? 아니면 Do I have to thank my Smith Corona electronic typewriter? 이게 상표 이름이죠. 이 전자 타자기의 랑 그리고 이 El Cheapo라는 단어는 하단에 싸구려의라고 나와 있고 이 bargain이란 말도요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면 아주 값싼 이런 뜻입니다. 그 나의 타자기랑 값싼 타자 종이랑 여기에 감사를 해야 되나? 얘네한텐 또 왜 감사해요? 이유가 뭡니까? For making this script possible. 아, 이거네. 목적어를 뭐뭐하게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대본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지금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안 끝났나 봐요. Do I want to thank my good friend and collaborator? 아, 내가 좋은 친구이자 collaborator라고 하는 거는 collaborate, co, 함께 elaborate,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협업자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글 쓰는 거랑 관련된 거니까 뭐 공동 저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공동 저자인 Urgil Feeder에게 내가 감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혼자 생각했다가 Let's not get carried away here. Get carried away라고 하는 거는 막 너무 들뜨고 흥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이렇게 너무 흥분하지 말자. 얘는 is not my collaborator. 공동 저자가 아니야. 얘는 그냥 프로듀서야. He gave me my chance. 아, 물론 얘가 나에게 chance, 기회라는 의미잖아요. 기회를 주긴 했지. 하지만 I will be the one. one이 사람을 뜻하는 대명사이기도 하죠. 내가 그 사람이잖아. 어떤 사람이요? To write the script. 대본을 쓴 사람은 나잖아. 그러니까는 그럼 나한테 감사해야 되나? I owe it. 내가 그것, 즉 그 대본을 누구 덕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myself, 내 자신과 그리고 my career, 내 경력 덕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대본 생각하다가 아카데미 상을 받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하면서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하지?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 어법성 판단으로 나올 만한 부분들은 쭉 읽으면서 짚어드렸습니다. 특히 keep ing라는 표현이라든지 감사해야 될 내용 두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두 번째도 for ing 쓴 구문까지 여러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 안 해요? 공부하다 지칠 때 저는 그 생각 해봤거든요. 수석 합격하고 막 수능 만점 받고 이러면 뉴스 인터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누구한테 감사한다고 할까? 지금 우리 수강생 중에도 여러 명 친구가 자기 그렇게 TV에 나오면 저한테 감사한다고 약속해줬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인터뷰하면 꼭 제 얘기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거 넘어갑니다. 자, 얘는요, 우리 요 정도만 정리하고 들어가도 지문 읽는데 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With his legs bending ben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와, 이거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고요. 제가 바라건대 오늘 꼭 한번 해석 공식 31번 가셔서 이거는 보충 문제를 좀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with를 우리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부대 상황의 전치사 이렇게 불러요. 쌤, 부대 상황, 뭐 군부대, 그게 아니고 주요한 행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 곁에서 부대적으로 곁다리로 이제 이거를 한자어로 부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곁다리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할 때 전치사 with를 사용을 한다고요. 자, 근데 with 명사 뒤에 ing가 나올 때도 있고요. 이렇게 pp가 등장을 할 때도 있어요. 뭐 여러분 어디서 들어는 봤을 거예요. ing는 능동, pp는 수동이다. 그래서 능동은 뭐뭐 한다라고 해석하고 pp는 뭐뭐 되다, 당하다라고 해석한다. 근데 사실 우리말은 수동을 거의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수동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알려드리는 감별법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명사가 ing 한다. 이렇게 해석되면 ing가 답이고요. 명사를 분사한다. 이렇게 해석되면 pp가 답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한번 보세요. 다리가 구부린다. 이상하죠? 다리를 구부린다. 괜찮죠? 그럼 앞에 게 를로 해석되면 제가 뭘 쓰라 그랬어요? pp를 써라 그랬으니까 지금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bent가 되는 거예요. 몇 가지 괜찮습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이것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봐라. 맨 앞에 ing 동명사 주어로 시작했구나. 동명사 주어는 것은이라고 해석하니까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은 소녀이다. 얼핏 생각하면 될 것도 같은데 움직임이라고 하는 행위가 이 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쌤 이거 주어 아닌가 봐요. 주어 아니지. 그럼 주어는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A small girl. 이 어린 여자아이. 얘가 주어예요. 자, 주어는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동사는 오로지 누구한테 충성합니까? 주어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뭘 써야 되는 거예요? was를 써야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여기저기 움직인다는 거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소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뭐 이런 문장이었겠죠. A girl in a cotton dress. 그 면으로 된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요 구문을 조금 더 눈에 띄게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자리를 바꾼 것 뿐이에요. 우리 이런 걸 문법 용어로 도치라고 부릅니다. 자, 바닥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봅시다. Had thrown stones at him. 자, 그에게 돌을 던졌대요. 여기서 질문. 던졌다 그럴 거면 그냥 threw 하면 되잖아요. 왜 골치 아프게 had thrown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영어에서 had pp는 뭐 대과거라고 부르던 과거 완료라고 부르던 간에 후진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시제로 쭉 달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번 후진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과거 시제로 쭉 되다가 야, 근데 더 이전에 돌 던졌었잖아. 이렇게. 후진하라는 뜻인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had pp 여기가 첫 번째고요. 여기가 had pp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hit him. 그를 때리기까지 했어요. 돌을 던져서 맞추기까지 했다고요. 어디를 맞췄습니까? in the shin. 정강이를 맞추기도 했었다고요. 괜찮죠? 제 생각에 이 지문은 학교 내신에서 어법 문제로 출제하기 진짜 좋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내신 이렇게 한번 써놓고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Then it came about that. come about that 이라고 하면 대절 이하의 상황이 발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일이 생겼대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앵거스가
지금 우리 이렇게 뒤에 가서 붙은 분사구문은 하면서라고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Sitting with his legs bent. 다리를 구부린 채 앉아 있었어요. 어디에? In his potting shed. 자, 요 단어는 이제 원예용 헛간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제 헛간 속에 다리를 구부린 채 앉아 있었어요. Like, 마치 뭐처럼 some dangerous beast in its den. den이 이제 굴이니까 동굴에 있는 야수처럼 그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그러다가 앵거스가 saw a sight. 이게 광경이죠.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뭐지? 관계대명사는 이 광경에 대한 거고요. 동사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럴 때 얘를 뭐라고 해석한다고? 은는이가로 해석한다고요. 자, 그 광경이 first froze his blood. 처음에는 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sent it. 피를 흘려보내는데 피가 어떻게? boiling. 펄펄 끓는 채로 피를 흘려보냈대요. 자, 어디로? through his veins. 이게 혈관이니까 혈관을 통해서 막 펄펄 끓는 피가 흘렀답니다. 자, 우리 피가 끓는다 그랬을 때 이거 어떨 때 써요? 마음의 평화 이럴 때 피가 끓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지금 뭔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우리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긍정적 뉘앙스의 선지는 다 제거가 돼야죠. grateful, 감사한다든지 hopeful, 희망에 차 있다든지 얘는 말도 안 되고요. 1번, scared, 겁에 질렸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나? 뭐 그래요. 얘는 그냥 그럼 킵해둡시다. furious,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한 거예요. 아까 피가 들 끓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괜찮네요. 자, 4번에 disappointed, 실망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실망해서 피가 들 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인데 솔직히 피가 끓는다는 표현 때문에 2번이 답일 것 같아라고 거의 심증을 갖고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도치 문장입니다. Moving here and there, 여기저기 막 움직이고 있었어요. Through his sacred gardens. 이거 제발 사크레드라고 읽지 말라고. 이거 sacred, 신성한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Sacred gardens, 신성한 정원 이곳저곳을 막 움직이면서 우리 이렇게 뒤에 가서 붙은 ing는 하면서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Picking his sacred flowers. 그의 어떤 신성한 꽃을 막 이렇게 따면서 was a small girl. 여자아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치사 이는 복장의 전치사거든요. 얘가 면으로 만든 드레스와 그리고 밀집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남의 정원에 막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신성한 정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막 여기저기 그 정원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분노의 감정 맞네. 그래서 이미 정답은 확실한 것 같고요. And this made his blood boil more fearfully. make는 목적어 원형 쓰면 목적어가 원형하게 만들다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그의 피가 boil more fiercely, fiercely 아주 사납게 막 들끓게 만들었답니다. 이거 보니까 더 막 열이 나는 거예요. It was the same small girl. 얘는 그 똑같은 소녀구나. 어떤 아이예요? 우리 관계대명사 나오고 동사 나오면 은는이가 붙이자 했었죠. 그 똑같은 소녀가 2 days before, 이틀 전에요. had thrown stones at him. 그에게 돌도 던졌고요. 그리고 정강이를 맞추기까지 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나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지금 쭉 과거 시제로 진행이 되다가 근데 더 전에 지금 얼마 전이라고 했어요. 이틀 더 전에 심지어 돌까지 던졌었다니까. 과거에서 한 번 더 후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had pp를 사용한 것까지 어쨌든 확인했습니다. 자, 정답은 확실하게 2번 나왔고요. 마저 읽어봅시다. The stillness. 자, 이게 고요함 이런 거죠. 그 여름 저녁의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was shattered. shatter는 산산조각을 내는 겁니다. 이 고요함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뭐에 의해서? By a roar. 고함 소리, 막 으르렁거리는 소리, 이게 roar예요. 고함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관계대명사 나오고 동사 나왔죠? 은는이가 붙이라니까요. 그 고함 소리가 sounded, 들렸어요. 마치 뭐처럼 들렸냐면 boilers exploding, 보일러가 폭발하는, explode가 폭발하다 이런 뜻이니까 보일러가 폭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소리를 낸 거예요. 그리고 앵거스는요, came out of the potting shed. 그 원예용 그 헛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속도 전치사 at이거든요. 시속 얼마의 속도로? 45마일의 속도로 막 뛰어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아, 잘하셨어요. 그래서 내용 정리하면 막 자기 정원을 돌아다니면서 꽃을 따고 있는 소녀를 목격을 했죠. 심지어 얘가 자기한테 돌을 던졌던 전력도 있어요. 그래서 막 고함을 치며 달려가는 장면까지 지금 묘사가 되어 있고 어법성 판단으로 내기에 참 좋은 지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주어 동사 도치된 부분, with 명사 뒤에 pp 나온 부분 뭐 이런 것들 좀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저는 이거 읽으니까 미녀와 야수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죠? 자, 이번에 이제 4번 가볼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걸리적거리는 구문 먼저 정리하고 들어갈 겁니다. The kitchen was packed with wiv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be packed with는 뭐냐면 빼곡하고 가득 차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엌이 부인들로 가득했어요. All of them laughing and talking loud. 그 부인들이 모두가 다 웃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그랬대요. 잠깐만. 쌤, 이거 완전 이상해요. 이게 지금요. 그들 모두가 주어고 웃고 말했다 그럼 이게 동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ing를 갖다 쓰셨습니까? 잠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앞에 얘가 주어 동사죠. 그 다음에 콤마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올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데. 주어 동사를 이어주려면 접착제가 필요해요. 이런 거 접속사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거 and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럼 접속사 없이 쓸 수 있는 구문이 뭐가 있을까요? 중학교 때 혹시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세요? 얘들아 이거 봐라.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너무 길지 않니? 접속사 없어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접속사를 지웠고 얘랑 똑같으면 없어도 이해가 되니까 얘도 지웠고 주어도 없는데 동사만 세워두기 그래서 얘를 ing 붙여 분사로 바꾼 걸 분사 구문이라고 한단다. 뭐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에요. 지금 접속사가 생략돼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이거 뭐예요? 분사 구문이에요. 쌤 그럼 분사 구문이면 이 앞에 있는 주어도 지워야 되는 거잖아요. 얘 지금 이거 왜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을까요? 얘랑 앞에 있는 부엌이라는 주어랑 똑같지가 않은데 이거 없애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뜻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분사 구문이고 앞에 가서 붙은 얘는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법적으로 따지니까 복잡하지 뭐 해석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with yellow flowers embroidered 라고 되어 있는데 이 embroider라는 단어가 이렇게 수를 놓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봤던 구문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명사 뒤에 pp가 오면 명사를 pp하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면 노란 꽃을 수놓다.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뭐뭐하다라고 해석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pp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as if she were a bride. 바닥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as if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어요. 쌤, 드디어 오타 찾았습니다. she니까 이게 was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거 was 쓴 거 보니까 오타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이 글을 읽어보시면 she가 아기거든요. 근데 아기가 마치 bride, 신부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실제로 아기는 아기이지 신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럼 실제가 아닌데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네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가정법. 가정법은 실제 이거 현실이 아니야 라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시제를 사용을 합니까?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해요. 원래 비동사의 과거 시제는 was도 있고 were도 있죠. 근데 가정법일 때는 뭘 써요? 그냥 were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바닥에서 세 번째 줄 keep her entertain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keep은요 목적어 뒤에 이렇게 pp 사용을 하면 이때까지는 여러분이 뭐라고 배웠냐면 keep은 계속하다라는 뜻이니까 목적어가 계속 pp 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목적어가 계속 pp 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근데 우리말은 수동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해석이 불편할 때가 많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한번 해석해 보라 그랬습니까? 그치? 목적어를 계속 뭐뭐 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아기를 entertain이 즐겁게 해주는 거거든요. 아기를 계속 즐겁게 해준다. 해석 괜찮잖아요. 가운데 있는 명사가 을로 해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뭐 썼어요? pp를 썼어요. 요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쌤, 뭔 말하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오늘 30분만 시간 내서요. 31번, 해석 공식 18번 두 개만 좀 체크해 보십시오. 자, 이제 지문 들어갑니다. 아까 뒤에 가서 붙은 분사구문 하면서로 해석되는 거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The kitchen was packed with wives. 부엌에 부인들이 가득했어요. All of them. 그들이 모두 다 laughing and talking loud. 큰 소리로 웃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분사구문 하나 또 나오네. None of them. 그들 중에 그 누구도 being helpful.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Except for는 누구를 빼고 이런 거니까 그 로이스를 제외하고는 from next door. 옆집에서 온 로이스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자, 관계대명사 나오고 동사 나왔네. 은는이가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 로이스가 was pulling bowls. bowl이 그릇이니까 그릇을 꺼내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out of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서. 뭐 지금 이게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위기가 어때요? 큰 소리로 웃고 떠든대잖아요. 그러면 시끌벅적한 분위기 분명히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Beverly's best friend. 자, 베벌리의 가장 친한 친구 월리스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요. was using,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뭘 쓰고 있었어요? The side of the bright chrome toaster. 밝은 그 크롬으로 만든 토스터기에 사이드, 옆면을 이용을 하고 있었대요. 이 크롬이라고 하는 게 맨질맨질해가지고요. 마치 거울처럼 다 비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울인 양 이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붙은 투부정사는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To reapply her lipstick. reapply, 다시 바르고 이거 덧칠하는 거죠. 립스틱을 다시 바르기 위해서 그 토스터기의 옆면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떠들썩한 그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선택지 보세요. 떠들썩과 거리가 먼 거는 제외해야죠. 1번, calm, 고요하고, cozy, 안락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2번, tense and urgent, 아주 긴장감 넘치고 urgent, 긴박하고 막 뭐에 쫓기고 이런 분위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떠들썩하다 뿐인데. 3번, lively and cheerful, lively니까 아주 활기가 넘치고 cheerful, 막 활발하고 이런 분위기 맞죠. 그래서 정답 3번 괜찮은데요. 4번이요. formal and solemn. 이게 엄숙한이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활기찬 분위기랑 정반대되는 선지죠. 5번. romantic and mysterious. mysterious라고 하는 거는 신비로운이란 뜻입니다. 신비로워요? 지금 뭔가 안개 속의 유령 뭐 이런 거랑 거리 멀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미 확실하게 나왔어요. 나머지는 그냥 빨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벌리의 어머니가요. was sitting, 앉아 계셨어요. 어디에? at the breakfast table. 그 아침 식사하는 테이블에 앉아 계셨고 with the baby in her lap. 아까 with가 곁다리의 전치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앉아 있는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lap, 무릎 위에 아기를 올려놓고 있었대요. 이제 아기까지 등장했어요. They had changed her. 자, 그녀들이 그 아기의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From, 뭐에서부터 into, 뭘로 갈아입혔는지 한번 볼게요. 이 실크로 만든 christening gown이니까 이게 세례용 그 가운, 여기에서 into a white dress, 흰색 드레스로 옷을 갈아입혔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 이 흰색 드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 흰색 드레스는 yellow flowers embroidered. 아까 이거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명사를 뭐뭐하다. 노란 꽃을 수놓은 그 드레스거든요. 그 드레스로 갈아입혔어요. 근데 노란 꽃이 어디에 수놓아져 있어요? 뭐 목 주위에 이렇게 이제 수가 놓아져 있다는 거죠. 뭐 어쨌거나 이 흰 옷으로 딱 갈아입히니까 마치 뭐 같았냐 하면 as if 아까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했었죠. She wore a bride. 이 아기가 신부라도 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아, 관계대명사 나오고 동사 나왔구나. 은는이가 붙이면 돼요. 그 신부가 slipped into her going away dress. 슬립이 원래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니까 아주 재빨리 going away dress는 뭘까요? 결혼식에서 멀리 어디 가요? 아, 신혼여행 가겠죠. 그래서 신혼여행을 위한 그 드레스로 갈아입은 것 같았어요. 언제? 뭐 이 피로연이 끝났을 때. 뭐 어쨌거나 신혼여행용 드레스로 갈아입은 그 신부같이 보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분위기 계속해서 그냥 활기찹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일까지 있냐면
이 부엌에 있는 여자들이요. took turns making a fuss. take turns ing라는 표현은 좀 알아두세요. take turns, 번갈아서 순서대로 뭔가를 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번갈아서 making a fuss, make a fuss는 막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막 난리법석을 폈어요. 뭐를 두고? over the baby, 그 아기를 두고. 아이, 뭐 난리법석 필 게 뭐가 있지? 뒤에 가서 붙은 ing 분사구문 하면서로 해석하라면서요. acting like, 마치 뭐처럼 행동을 했냐면 it was their job, 자기들의 일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가 자기들의 일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주어예요. 그죠? to keep her entertained. 아까 요거 해석하는 거 알려드렸어요. 뭐라고? 네, 목적어를 보어하게 계속 만들다. 아기를 즐겁게 계속 만드는 것이 자기들의 일인 양 굴었다고요. 그럼 멜레 막 이렇게 하면서 아기를 웃겨주려고 했나 보죠. Playful competition. competition이라는 거는 경쟁이잖아요. 이 아주 장난스러운 경쟁이 followed, 뒤이어졌어요. 누구들 사이에서? 그들 사이에서. 자, as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얘가 시간의 접속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They warmly argued. 자, 그들이 아주 열띠게 논쟁을 막 벌입니다. 자, 뭐를 놓고 논쟁을 벌여요? About who would get to hold the baby next. 누가 다음번에 아기를 안을 것인가? 내가 안을게, 네가 안을게 막 이러면서 열띤 논쟁을 벌이는 동안 이 경쟁이 뒤이어졌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끝까지 그냥 아주 발랄하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아까 확인한 대로 3번이 맞고요. 전체 내용 정리하자면 부인들로 가득한 그 부엌 안에 아기를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묘사한 글이었고요. 나올 만한 부분들은 제가 쭉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 분사구문 나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with 명사 pp 나온 부분이라든지 keep 명사 뒤에 이렇게 pp를 사용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잘 챙겨 두시면 꼭 이 문제 아니더라도 진짜 어법성 판단 문제 갔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우, 잘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뭐 우리 50분 수업에 맞춰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몸의 이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참 신묘하더라고요. 이게 딱 이제 끝날 때쯤 된 것 같은데 막 지금 피로가 몰려올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 이거 60분 동안 공부해야 되니까 조금만 힘내서 보자고요. 교재 한 장 넘겨볼까? 그럼 잠 약간 깰걸요? 이제 3단원. 와, 벌써 3단원이에요. 요지 추론 문제 이제 함께 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진짜 메인 디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눈 똑바로 잘 뜨고 보셔야 됩니다. 요지 추론 문제의 발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지라고 하는 거는 이 글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풀어요? 푸는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자, 첫 문장 읽고 중심 소재 파악해서 여백에 쓰시고 두 번째 문장 읽고 전개 방향을 파악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나? 예를 들고 있나? 아니면 그러나? 이러면서 글을 뒤집을 건가? 전개 방향을 파악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주제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스탑, 멈추고 바로 선택지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얘가 결정적인 단서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알아보려면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잘 보세요. 자, 게이트웨이 기출문제입니다. 대수능 21번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역시 전문 해석하진 않고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전략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One exercise. 자, 하나의 어떤 훈련이래요. 근데 in teamwork. 팀워크에 있어서의 훈련. 우리 팀워크는 함께 팀으로 일하는 거니까 우리 이런 거 협업이라고 부르죠. 협업에 있어서의 하나의 훈련입니다. 뒤에 주어 동사 나왔네. 그럼 수식이에요. I do at a company retreat. company retreat이 회사 야유회 이런 거니까 회사 야유회에서 제가 하는 그 협업에 대한 훈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하는 거래요. To put the group in a circle. 자, 그 한 집 무리의 사람들을 갖다가 in a circle, 원으로 이렇게 둘러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을 봤어요. 쌤, 그럼 일단 첫 문장 읽고 소재 정리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글은 아무래도 함께 일하는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읽고 글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t one particular retreat. 자, 어느 한 그 야유회에서요. There were 8 people. 8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8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동그랗게, 원으로 이렇게 있었다고요. I slowly handed tennis balls.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핸드가 동사로 쓰면 건네주다 이거니까 테니스 공을 건네줬어요. 누구한테? To one person. 한 사람에게 건네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To start throwing around the circle. 그 원 둘레로 삥 둘러서 공을 이제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문풀 전략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까요? 그쵸. 일단은 소재 확인하고 나서 전개 방향을 파악해라.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딱 봐하니까 지금 동그랗게 사람들을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공을 갖다 이렇게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앞으로 공을 돌려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방법이 궁금한가요? 넌 무슨 방법을 썼니? 아니요. 방법 하나도 안 궁금해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뭐니? 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절차 부분은 아주 빠르게 읽으시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 부분으로 이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일단 선택지 소거하자 그랬으니까 뭔가 함께 일하는 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선택지 있습니까? 2번. 정확한 정보 이해는 신속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거는 그냥 신속, 빨리 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 협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대충 다 협업과 통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어야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절차에 관련된 얘기는 빠르게 싹 훑어 읽고 그 다음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원형으로 사람이 둘러앉았을 때 예를 들어 사람이 8명이다 라고 하면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공의 개수는 몇 개예요?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공의 개수는 최대 7개라는 거죠. 왜? 내가 던지면서 받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8명이면 최대 돌 수 있는 공의 숫자는 7개, n-1개의 공밖에는 돌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공 받아야 되는데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 그 얘기까지 나왔다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글을 필자가 공놀이 얘기하려고 쓴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이 공 던지는 거에 비유해서 협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빨리 이제 궤도로 들어가자고요. 자, 바닥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What this demonstrates. demonstrate이 입증해서 보여주다 이겁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뭐냐 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 거예요. It's equally important.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가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주어입니다. To the success. 진짜 주어가 아니지. 여기 지금 to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전치사 to예요. 자, 어디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to the success of the exercise. 그 활동의 성공에 있어서 똑같이 중요하대요. 뭐가 중요한데? 여기가 진짜 주어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that the person you are throwing to. 우리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이렇게 수식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이 공을 던지는 그 상대방, 그 사람이 catches the ball. 공을 잡는 게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뒤에 비교 대상이 나왔어요. 뭐만큼이나 중요하냐면 that you are able to catch the ball. 여러분이 공을 잡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지금 진짜 주어를 시작하는 대절 두 개를 놓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교의 대상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언니가 너보다 키가 커 그랬을 때 우리 언니가 키가 큰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너라는 비교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도 문장 길고 복잡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일단은 버릴 수 있는 거 한번 과감하게 버리자고요. 비교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거. 여러분이 공을 던지는 상대방이 공을 받는 게 중요하대요. 상대방이 공을 받는 게 중요하대요. 쌤, 그럼 여기서 공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좀 더 읽어봅시다. If you are less concerned, concerned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니까 여러분이 덜 주의를 기울인다면 뭐에 대해서요? About how you deliver information,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된 이후에 나오는 것도 이거 비교 대상 아닙니까? 비교 대상은 별로 안 중요하다면서요. 그럼 지우고 보세요. 여러분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정보의 전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you will ultimately fail. 여러분이 결국은 실패할 거래요. 어디에 있어서? at delegation이라는 건 위임입니다. 위임에 있어서 결국은 여러분이 실패하고 말 거랍니다. 아, 쌤, 그러면 여기서요, 공을 받는다 했을 때 이 공이 상징하는 것은 정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이 정보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이 정보를 잘 알아들으려고 하면 뒤에 가서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정답의 가장 핵심적인 단서가 되는 부분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해도 했죠.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시면 돼요? 바로 선택지 가서 정답 고르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는 뭡니까? 협업하는 데 있어서 정보 전달이 엄청 중요하던데 그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정답 5번이네. 협업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도 능숙할 필요가 있다. 내가 정보를 잘 전달해야 상대방이 공을 잘 받을 테니까, 상대방이 그 정보를 잘 이해해야 할 테니까, 그 이야기였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제가 지금 부분 읽긴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쭉 한번 전문을 읽어보시고 세부적인 그 문장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정보의 어떤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문제 정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별로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장 분석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바로 질문 넘어갈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좀 봐주세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어요. nor라고 하는 애. 얘 뭐라고 해석하냐면 뭐뭐 또 역시 아니다. 뭐라고요? 뭐뭐 또 역시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니다라고 해석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부정어예요, 부정어. 영어에서는 아니야,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맨 앞에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어의 정상적인 어순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로 순서가 바뀌어요. 이런 거 도치라고 부른다 그랬죠. 근데 주어보다 앞에 나갈 수 있는 애, 요 자리에 이제 누가 올 수 있냐면 비동사, am, is 이런 애들. 아니면 can이나 may나 이런 애들 우리 조동사라고 부르죠. 조동사가 나갈 수 있어요.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니네. 뭐 먹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이제 일반 동사라고 부르는데 걔들은 여기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엉덩이가 어찌나 무거운지 주어를 뛰어넘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일반 동사는. 그럼 일반 동사는 대리인을 내보내야 되겠죠. 그 대리인이 누구예요? 두 동사가 되는 거예요. 조동사 둘을 내보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빈칸이 이렇게 쳐 있긴 하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operate이라고 하는 거, 작동하다라는 말은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일반 동사잖아요. 얘는 엉덩이가 무거워서 직접 나갈 수는 없고 도치할 때 대리인 누굴 내보낸다고요? 조동사 do. 그래서 does it operate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지문 바로 들어갈게요. The ability to learn something new. ability란 단어도 참 투부정사 수식 좋아해요. 자,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은요, is based on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The general state of mind of a human being. 우리 인간의 이 state of mind가 마음 상태거든요. 인간의 어떤 전반적인 일반적인 마음의 상태,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대요. 잠깐. 이 글은 일단 뭐에 대한 글인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배우는 능력. 이거 학습 아닙니까? 뭔가를 배우는 학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학습이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인간의 어떤 마음 상태랑 관련이 있대요. 근데 이거 너무 모호하죠? 마음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때야 되는데?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It does not depend on. 자, 그것. 즉, 이 배우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Special talents, 뭐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배울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요. Nor, 얘 부정어라고 했죠. 도치 일어났습니다. Nor does it operate. 그 배우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작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Only in special fields. field가 영역이니까 특별한 영역에서만 그 능력이 작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과학이니 미술이니 뭐 음악이니 건축이니 여기에서만 작동하는 것도 아니래요.
아, 그럼 지금 아닌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이게 뭐랑 관련이 있는데요. 그걸 얘기해 주길 기다렸어요. But 하지만 when it does operate 이랬네요. 그것이 정말로 작동을 할 때에는 이렇게 그냥 일반 동사 앞에 do, does가 붙으면 이거 뭐라고 불러요? 강조해 두다 이렇게 부릅니다. 진짜로 그 배우는 능력이 작동을 할 적에는 there is an undivided and total interest. undivided니까 나뉘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겁니다. total도 여기서 거의 같은 맥락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나뉘어지지 않은 온전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뭐에 있어서? 뭐에 대해서요? What one is doing. 원이 일반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관심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럼 드디어 나왔어요. 지금 뭐가 중요한 거냐면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요. 그때 마음 상태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거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쏟고 있어야 된대요. 이게 키포인트구만. 이미 답 나온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읽어봐요. Recall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the kind of interest. 이런 종류의 한번 관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왜 들었을까? 뭐 앞에 게 중요하니까 너 못 알아들었니? 내가 쉽게 풀어줄까? 예를 든 거죠. 그 얘가 중요하다는 얘기네. 이미 끝났네 게임. 선택지로 바로 한번 먼저 가볼게요. 꼭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는 뭡니까? 뭔가 배운다라는 키워드랑 그리고 온전하게 여기에만 관심을 쏟는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간 선택지는 몇 번밖에 없어요. 2번.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데에는 온전한, 완전한 관심이 요구된다. 2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빠르게 읽으시면 되죠. 자,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종류의 관심이냐면 우리 관계대명사 나오고 주어동사 나오면 얘를 을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런 종류의 관심을 a young child, 어린 아이가 보여줘요. 뭐 할 때? When he is learning to walk. 그 아이가 걷는 것을 배울 때에 걷기를 배울 때 아이가 이런 종류의 관심을 보여준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걷기를 배우는 거, 걸음마를 배우는 걸 지금 예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니까 앞에 주제를 뒷받침하는 걸 거 아닙니까? 걸음마를 배울 때 어때야 된다. 그쵸? 온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얘기가 나오겠죠. If you watch him,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아이를 지켜본다면 you will see that. C가 보다, 알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He is putting his whole being. 그 아이가 자기의 원래 being은 존재죠. 자기의 존재 전체를 그 일에 쏟아붓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기의 존재 전체를 쏟아붓는다는 얘기는 온전히 자기의 모든 관심을 다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복. 그죠? 확실하게 주제가 나왔어요. 요지가 나왔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Only this kind of wholehearted interest. 오로지 이러한 종류의 wholehearted, 마음을 다하는, 전심을 다하는 관심이 will give the mind the energy. 우리의 마음에게 에너지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앞에 동사 나왔으니까 얘가 동사일 리는 없고 얘는 PP 과거분사고요. 해석은 뭐뭐 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needed to see, 보는 데에 필요한, 보는 데에 필요되어지는 그 에너지를 우리의 마음에게 제공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뭘 보는 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What is new and different. 새롭고 다른 것을 보는 데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요. 우리 마음에게 공급해 준대요. 지금 번역하는데 너무 막 매몰되어 있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 얘기는 반복이고요. Especially when, 특히 어떨 때 이렇게 마음을 다해야 하냐면 the latter, 이게 후자란 뜻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언급된 것 중에 두 번째 것, 후자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네. What is new and different. 새롭고 뭔가 색다른 거. 이것이 seems to threaten,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때 특히나 더 이런 온전한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자, 뭐를 위협해요? What is familiar, precious, secure or otherwise dear to us. familiar, 친숙하고, precious, 소중하고, secure, 우리에게 안전하고, or otherwise는 혹은 그 밖에 이런 뜻이에요. dear도 굉장히 소중한 거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소중한 것, 그것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적에
진짜 어렵네. 선생님, 이런 걸 어떻게 제가 시간 안에 다 해석을 합니까? 1분 30초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잠깐만요. 보세요. 특히나 이럴 때라는 건 사실은 사족이죠. 이미 하고 싶은 말은 앞에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만큼 사실은 해석 안 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온 마음을 다해 관심을 다 쏟는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친숙하다, 소중하다, 안전하다, dear, 귀하다, 이거 지금 다 같은 맥락의 표현들이죠.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번역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똑같은 맥락이니까 나열한 걸 거 아닙니까? 그냥 알아듣는 거 하나만 해석하셔도 사실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단어 공부할 겸 제가 다 읽어드린 것 뿐입니다. 괜찮습니까? 우리 이럴 때 있죠. 내가 예전에 요 A라는 거를 배웠는데 지금 이 B라는 새로운 걸 배우면 왠지 내가 예전에 A 배웠던 것도 다 잊어버릴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뭔가 새롭고 다른 것이 친숙한 것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죠. 그럼 이런 상황일수록 마음을 다하는 관심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다고요. 괜찮습니까?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능력에 대한 이야기고 그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온전히 집중하는 관심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걸음마 배우는 것을 예로 들어서 보여줬죠. 그래서 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끝맺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 글은요. 글의 순서 문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t does not depend. 이 배우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어떤 영역이나 특별한 재능이나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가 A 단락에 나오고, 근데 이게 정말 배우는 능력이 작동을 하려면 온전한 관심을 쏟아야 된다? 그 얘기가 이제 B 단락에 나오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시로 걸음마 예를 들잖아요. 그러면서 C번에 이러한 종류의 마음을 다하는 관심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 앞에서 충분히 마음을 다하는 관심에 대해 서술이 되었으니까 C 단락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A, B, C 단락 순서도 한번 보시고, 저는 여러분 지문의 바닥에서 네 번째 줄 올라가 보시면은 그 자기의 존재 자체를 다 쏟아붓는다라는 의미로 put his whole being into i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온전한 관심이라는 표현 대신에 his whole being, 자기의 존재 전체라고 이렇게 표현된 부분은 빈칸 추론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했다, 그죠?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우리 경미가 보내준 메시지로 수업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괜찮지 않겠지만 그래도 말하자. 쓴 혀 끝에 단침이 보이도록 괜찮다, 괜찮다. 저 요즘 운동하거든요. 진짜 못하겠을 때 속으로 소리 내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한 서너 개는 더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항상 마음속으로 괜찮다, 괜찮다 되뇌이면서 오늘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숙제까지 마저 확인해 보시고요.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찾아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재밌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